어떤 길은 단순히 두 지점을 연결하지만 어떤 길은 절망과 희망을 연결한다. 2016년 12월 어느 날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한 임산부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까지는 고작 70km. 서울에서 천안 가는 거리였죠. 하지만 구덩이투성이 흙길 때문에 구급차가 5시간이나 걸렸고 결국 그 여인은 길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로부터 7,000마일 떨어진 서울에서 한 엔지니어가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는 설계도를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길 하나만 제대로 있었다면?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가장 가난했던 1960년대, 우리도 흙길에서 농작물이 썩어가는 것을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마을이 고립되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지 못해 목숨을 잃었죠. 그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조건 없이 진심으로. 60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였습니다. 조건이라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마을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말라리아와 홍수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들. 희망을 건설한 이야기입니다. 절망의 땅에 꿈의 씨앗을 심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어떻게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감동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지구 반대편 두 나라가 어떻게 마음으로 연결되었는지, 어떻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떻게 더 큰 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 이름은 조아킴 시사누입니다. 모잠비크 남풀라 지역의 운송회사에서 일하는 43세 운전기사죠. 매일 아침 오시면 잠에서 깨어나 낡은 트럭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풀라에서 나메틸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는 하루가 시작되죠. 겨우 70km 구간인데 이 길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아시나요? 비포장도로에 구덩이가 수없이 팬 길을 5시간이나 달려야 했어요. 아니, 달린다는 표현도 맞지 않죠. 기어가듯 천천히 움직였다는 게 맞습니다. 트럭이 구덩이에 빠지면 마을 사람들 10명이 달려와서 함께 밀어야 했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길이 진흙탕이 되어서 차가 미끄러져 넘어지기 일쑤였죠. 제 트럭만 해도 지난 2년 동안 7번이나 고장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2016년 우기철에 일어났어요. 마을에서 20km 떨어진 곳에 사는 마리아라는 임산부가 진통이 시작됐는데 구급차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병원에 도착하지 못했어요. 결국 마리아는 길 위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만약 제대로 된 길이 있었다면 그 아기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저희 마을 사람들은 이 길을 죽음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농민들이 기껏 농작물을 키워도 시장에 내다 팔러 가다가 트럭이 망가지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거든요. 싱싱한 토마토와 옥수수들이 길 위에서 썩어가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제 아들 페드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저는 이 마을을 떠나고 싶어요. 여기서는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끔찍한 길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을 수 없었고 더 큰 세상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 매일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44년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이 길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2017년 6월 어느 날 마을 커피숍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조아킴, 들었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길을 고치겠다고 한다더라. 마을 이장인 알베르토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어디야? 왜 우리나라 길을 고쳐준다는 거지?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유럽의 어떤 회사는 계약서만 쓰고 돈을 가져간 적도 있었어요. 이번에도 또 그럴 거야. 외국 사람들은 다 똑같아. 제 부인 로사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속았거든요. 하지만 3개월 뒤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흰색 SUV 차량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광장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복을 입고 온 게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저희와 악수를 나누는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건설에서 온 김진수 현장 소장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새로 만들게 되어 영광입니다. 통역사를 통해 들은 김진수 소장님의 첫 인사였어요. 함께 만든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외국인들은 우리가 해주겠다고 했거든요. 박민호 기술팀장님은 더 놀라웠어요. 제가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 정말로 저희와 똑같이 빨간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70km 전 구간을 걸어 다니셨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박 팀장님이 수첩에 뭔가를 꼼꼼히 적더라고요. 뭘 쓰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셨어요. 여기 구덩이가 몇 개나 있는지, 어느 부분이 가장 위험한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 팀장님이 잠시 멈춰 서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하셨어요. 조아킴 씨나 마을 분들이 어디서 가장 불편하셨는지도 알고 싶어요. 우리는 단순히 도로를 닦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분들이 정말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김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공사 계획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도로는 70km 전 구간을 완전히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비포장도로를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바꾸고 6개의 교량과 49개의 수로교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너무 좋은 얘기라서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나요? 마을 이장 알베르토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동안 외국 회사들은 항상 뭔가 대가를 요구했거든요. 김 소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조건이라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 완성되면 마을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이 아이들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트럭을 몰면서 꿈꿨던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여보, 정말 우리 길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 부인 로사에게 물어봤더니 로사도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들 눈이 달라요.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한국 기술자들과 우리 현지 노동자들이 함께 첫 삽을 떴어요. 공사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2018년 3월에 찾아왔어요. 박 팀장님이 말라리아에 걸린 거였습니다. 40도가 넘는 고열에 온몸이 떨리면서 의식을 잃을 뻔했죠. 저는 급히 박 팀장님을 병원으로 모셨어요. 입원하신 박 팀장님을 문병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현장 도면을 들여다보고 계시더라고요. 팀장님, 지금은 몸을 회복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박 팀장님이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아킴 씨, 우기철이 오기 전에 1단계 공사를 끝내야 해요. 안 그러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마을 분들이 1년을 더 기다리게 할 순 없어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거든요. 비가 오면 길이 끊겨서 농작물을 못 내다 팔 때가 많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저는 모잠비크 농민들 얼굴에서 우리 아버지를 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단순히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걸 말이에요. 박 팀장님은 5일 만에 퇴원해서 다시 현장으로 나오셨어요. 아직 얼굴이 창백했는데도 말이죠. 두 번째 시련은 더 컸습니다. 2018년 우기철에 큰 홍수가 났어요. 한 달 동안 비가 쏟아져서 공사 현장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 놓은 도로 기초 공사가 반쯤 무너져 내렸어요. 김 소장님과 한국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한국 본사에서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걱정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내년에 해도 돼요. 제가 걱정되어서 말씀드렸는데 김 소장님이 고개를 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약속한 건데 포기할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3개월 동안의 공사가 무너졌는데도 한국팀은 포기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세 번째이자 가장 큰 시련은 2020년에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였어요. 갑자기 국경이 봉쇄되고 한국에서 오는 자재와 장비가 막혔어요. 그리고 한국 본사에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귀국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 소장님이 저를 비롯한 현지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미안합니다. 본사에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어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김 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해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때 현지 인부들 대표인 마리오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소장님, 우리가 무서워하는 건 코로나가 아니에요. 이 공사가 중단되는 게 더 무서워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이 끔찍한 길을 봐야 하는지 생각하면.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김 소장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넘게 통화하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통화를 끝내고 나서 김 소장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 모았어요. 본사를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조아킴 씨와 마을 사람들은 언제 이 길을 쓸 수 있을까요?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라도 공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 직원들과 모잠비크 직원들이 함께 울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공사는 계속되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면서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사를 도우러 나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는데 우리도 도와야지. 마을 할머니들이 한국 직원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공사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고요. 어느 날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박 팀장님이 또 열이 나서 쓰러지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좋은 약을 사다 드린 거예요. 팀장님, 빨리 나으세요. 우리 모두 팀장님을 필요로 해요. 마을 아이들이 손수 그린 그림 카드도 가져다 드렸어요.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라고 쓴 카드였죠. 박 팀장님이 그 카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오히려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2020년 7월 드디어 공사가 끝났습니다. 개통식 날 저는 새로 만들어진 아스팔트 도로 위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30개월 동안 한국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첫 시험 운행에서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5시간 걸리던 길이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제 시간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농민들이 신선한 농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통식에서 마을 족장님이 한국어로 인사말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그때 김 소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감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조아킴 씨와 마을 분들이 없었다면 이 길은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길이 완성된 후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아이들이었어요. 이제 남플라 시내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면서 우리 마을 아이들의 진학률이 3배나 높아졌습니다. 제 아들 페드로도 이 길을 통해 수도 마푸토 대학교 공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아빠,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페드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집에 왔을 때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을 깨달았습니다. 도로가 아니라 꿈이었던 거죠. 농민들의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신선한 농작물을 빠르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되면서 농민들의 소득이 평균 3배나 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했어요. 병원까지 가는 시간도 단축되어서 응급환자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2016년에 마리아가 잃은 아기 같은 비극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관광객들이 우리 마을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길이 완성되면서 남플라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민박집을 차리기 시작했고 전통 공예품을 파는 가게도 생겼어요. 지금 이 길은 우정도로라는 공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이 길을 다니면서 저는 생각해요. 7억 5천만 달러라는 큰 돈을 들여서 우리를 도와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 뒤에 숨어있는 진심이었어요. 2021년에는 또 다른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또 다른 팀이 와서 우리 교통안전 시스템을 개선해주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한국종합기술이라는 회사에서 39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말이에요. 김진현 상무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잠비크 전체의 교통안전을 개선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22개 위험지역을 찾아서 안전하게 만들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까 김 상무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한 나라였어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모잠비크보다도 못 살았어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발전했죠. 그때 도움을 준 나라들이 우리에게 조건을 내걸지 않았어요. 그냥 도와줬어요.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특히 모잠비크는 우리의 형제 같은 나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 출신으로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젊은이가 있거든요. 안토니오라는 친구인데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서 서울대학교에서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안토니오가 방학 때 마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조아킴 아저씨,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도로 얘기를 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자기들이 좋은 일을 했다고 뿌듯해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저에게 모잠비크에 대해 많이 물어봐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고마워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도 우리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 팀장님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어요. 지금도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어요. 조아킴 씨, 이 길이 여러분의 꿈을 실어 나르는 희망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길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농민들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응급 환자들도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게 되어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길을 달릴 때마다 한국을 생각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것을 해주다니.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건 단순한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었어요. 2023년 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아들 페드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모잠비크 교통부에 취직했거든요. 그리고 첫 업무가 바로 한국과의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거였어요. 아빠, 저도 이제 한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에도 이런 희망의 길을 만들 거예요. 페드로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30년 동안 꿈꿔왔던 일을 제 아들이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페드로는 요즘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한국 사람들께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우리 마을에 한국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왔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었는데 한모 우정도로에 대해 배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 중 한 명인 김소영 양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조아킴 아저씨, 저희는 한국에서 이 도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큰 걸 배우게 되었어요. 뭘 배우셨어요? 진짜 중요한 건 도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아저씨와 마을 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걸 보면서 진정한 국제협력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도로가 아니라 나눔의 정신이었다는 걸요. 작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 아이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한국에 지진이 났을 때 성금을 보낸 거예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돈이었어요. 선생님, 우리도 한국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예요. 초등학교 6학년인 루시아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어린 아이도 나누는 마음을 배운 거였거든요. 지금도 이 길 위에서는 매일 수많은 꿈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 병원에 가는 환자들, 시장에 가는 농민들, 대학에 가는 젊은이들. 모두가 한국이 만들어준 희망의 길 위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 도로를 달릴 때마다 저는 한국의 김진수 소장님, 박민호 팀장님, 그리고 함께 고생했던 모든 한국분들을 생각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 모잠비크도 다른 나라의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얼마 전 페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저는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도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정신으로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이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한국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준 이 길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우리 모잠비크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다음 세대로 다른 나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언젠가 제 아들 페드로도 우리 마을의 루시아도 다른 나라의 누군가에게 희망의 길을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 아프리카 전체에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서 떨어진 씨앗들이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희망의 나무로 자라날 거예요.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